안녕하세요. 인생야구입니다. 일본전 끝나고 내용 좀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2시가 다 됐는데요. 무슨 말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처럼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졸전이었습니다. 당초 일본에는 조금 열세일 것이라는 예상을 다 하긴 했었는데 그 3회 초까지의 그 짧은 희망의 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순간을 먼저 살펴보면요. 3회 초 어제 호주전에서 큰 실수를 했던 7번 타자 강백호, 일본 선발 다르비슈를 상대로 150km의 그 높은 쪽 하이 패스트볼을 아주 잘 밀어쳐서 좌중간에 2루타를 쳤습니다. 기쁨은 어제와 같았지만 마운드를 아주 꼭 밟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8번 양의지의 타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초구 번트 실패 모습도 나왔지만 155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계속 커트를 하면서 다르비슈의 투구수를 늘려갔는데요. 양의지 선수가 패스트볼 2개를 계속 파울을 쳐내면서 버티니까 다르비슈가 6구째 그 135km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가운데로 살짝 몰렸고요. 어제 호주전 5회 말처럼 양의지 선수 방망이가 아주 거침없이 돌아갔습니다. 120m짜리 대형 홈런, 양의지도 또 다르비슈도 딱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을 하고 알았는데 양의지 선수 어제처럼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양의지가 사실 상대 투수의 그 실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대단한 타석이었습니다. 실투를 이끌어내는 기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서 흔들렸던 다르비슈, 김하성을 3루 땅볼로 유도를 했는데 무라카미 선수 송구가 실책이 나갔고 2루까지 진루. 그리고 나서 이미 이제 타격의 달인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죠. 이정우 선수가 몸쪽으로 바짝 파고든 다르비슈 선수의 153km 패스트볼을 정말 예술적인 스윙으로 잡아당기면서 우전 적시타 3대 0까지 앞섰습니다. 라이벌전에서 기선제압은 최고의 시작이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3회 말부터 끝날 때까지 양 팀의 득점은 13대 1로 일방적이었거든요. 우리의 시작이 그렇게 좋을 수 있었던 것은 김광현 선수의 공도 굉장히 컸습니다. 2회까지 김광현은 정말 전성기 시절 이상이었죠. 역동적인 투구 동작과 일본 타자들의 허를 찌르는 아주 과감한 볼 배합으로 우리 팀의 사기를 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2회까지 6개의 아웃 카운트 중에 3번 타자 오타니를 비롯해서 5개의 삼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0대 0에서 3대 0으로 이제 리드를 잡은 3회 말 김광현이 흔들렸습니다. 첫 2회 동안에 삼진 5개를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전력 투구를 했다는 뜻이고 또 투구수도 어느 정도 이제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김광현은 1회 19개, 2회까지 35개의 공을 던지면서 아주 치열한 전력 투구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3회에 갑자기 지쳤다고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 초반에는 선취점을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공격적인 투쟁심 그리고 나서 이제는 리드를 지켜야 한다는 그 중압감의 수비적인 마음, 아무래도 베테랑 김광현이라도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쉬웠던 것은 3회 말 일본의 타수는 8번인 유격수 겐다 그리고 9번 포수 나카무라로 시작이 됐는데 물론 소속팀에서는 일본을 맞는 재능 있는 겐다이고 또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포수 나카무라지만 그나마 일본 라인업에서 볼 때는 공격력보다는 수비에 비중 있는 그런 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광현 투수가 8번 9번 타자를 연속으로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그것도 각각 투구수가 8개, 7개, 15개나 던지면서도 그 긴 승부 끝에 허망하게 이제 걸어 내보내면서 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타자 라스 누빠에게도 풀카운트의 어려운 싸움을 하다가 135km 슬라이더가 좀 높게 걸쳐버렸고요. 그것이 중전 적시타로 이어졌고 이어서 2번 곤도에게 147km 하이 패스트볼을 던진 것이 스트라이크 존 위쪽에 걸치면서 중월 2루타
뭐 순식간에 2대3으로 1점차 추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웃 카운트는 하나도 잡지를 못했고요. 거기서 김광현 선수는 원태인 투수에게 이제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당시 1루가 빈 상태에서 원태인은 뭐 일본인들의 영웅이죠. 오타니를 고위 볼넷으로 내보내는 만루 작전 당연히 펼쳤고요. 뭐 5만 그 일본 관중들도 당연히 야유가 쏟아졌죠. 하지만 무사 만루에서 원태인 선수 이번 대회에서 아직까지 슬럼프에 좀 허덕이고 있는 그 56홈런 타자 4번 타자죠. 무라카미를 유격수 뜬공으로 잘 원아웃을 잡아냈는데 5번 요시다에게 적시타를 맞고 결국은 3대4로 역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4실점은 모두 이제 김광현 투수의 책임 주자였죠. 원태인 선수 추가 실점 없이 후속 두 타자를 잘 잡았는데 하지만 그 잠시 뜨거웠던 우리 더그아웃의 분위기는 뭐 차갑게 식고 말았습니다. 이날 양 팀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큰 것은 흐름을 이어가거나 혹은 끊어내는 그런 능력의 차이였다고 봅니다. 우리는 3점이나 뽑은 그 직후에 곧바로 4점을 내주면서 그 뜨거운 기세가 바로 꺾였고요. 반면에 일본은 역전한 직후인 4회 초 곧바로 좌완 투수죠. 강속 투수 이마나가 쇼타를 마운드에 올리면서 우리 타선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마나가는 155km를 넘나드는 강속구에다가 130km대 후반의 슬라이더 또 간혹 커브까지 보여주면서 실은 우리에게 가장 뜨거운 타자인 박건우, 강백호, 양의지를 3자범퇴로 간단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역전한 직후의 이닝을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내는 것이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날 흐름 싸움의 차이는 역시 마운드의 높이와 힘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전이었습니다. 5회 말까지 잘 막아냈던 원태인 선수 6회 말 선두로 나온 그 곤도 겐스케에게 홈런을 맞았는데요. 이 타석도 뭐 양의지의 홈런 타석만큼이나 타자가 유인구를 잘 골라내면서 투수와의 긴 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7구째 원태인 선수의 장기에 체인지업이 살짝 실투성으로 걸리면서 115m짜리 홈런으로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곤도의 아주 영리함, 끈질김, 그리고 결정력이 돋보이는 그런 타석이기도 했고 우리에겐 사실 굉장히 뼈아픈 실점이었던 것이 그 바로 직전 5회 초에 어찌 보면 이날 경기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무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5회 초 선두타자 9번 최정 선수 정말 깨끗한 안타, 좌전 안타로 진루를 했는데 1번 타자 에드먼이 약간은 어설픈 번트 작전 이후에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이어서 김하성 선수 물론 빗맞은 타구였는데 이건 분명히 좌중간에 떨어질 수 있는 그 행운의 안타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 일본 중견수인 라스 누빠가 정말 몸을 날리면서 그 공을 잡아내는 호수비를 펼쳤습니다. 누빠는 에드먼과 세인트루이스에서 함께 뛰는 동료죠. 어머니가 일본인이어서 일본 국가대표 첫 외국 국적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요. 이날 호수비뿐만 아니라 일본 타자로 멀티히트, 3득점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눕바의 그 호수비 직후에 이정우 선수의 정말 절묘한 그 좌측 2루타가 터졌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1점 차, 그렇다면 김하성의 그것이 안타로 떨어졌던가 했더라면 우리가 그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호수비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곤도가 홈런을 치면서 5대3 2점 차로 이제 달아났고, 그리고 바뀐 투수 곽빈도 오타니에게 2루타 맞은 후에 희생플라이로 다시 실점을 하면서 6대4까지 이제 점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타니 선수 곽빈이 몸쪽으로 정말 꽉 차게 잘 던진 그 142km 정도 되는 컷 패스볼이었는데 그걸 당겨서 우측에 2루타를 만드는 그런 순간을 보면서 이 오타니라는 선수는 이정우 선수의 급의 기술을 가진, 거기에 파괴력이 조금 더 뛰어난 정말 대단한 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경기는 그때까지도 사실 아주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그리고 또 6회 초 공격에서 박건우 선수 이마나가의 바깥쪽 낮게 들어오는 154km 정말 좋은 패스볼 코스였는데 그걸 때려서 우측으로 넘기는 4대6으로 추격하는 굉장히 좋은 희망의 홈런을 때리기도 했는데요. 그 직후부터 우리 마운드의 악몽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맙니다. 6회 말 마운드에는 정철원 선수가 계속 올라왔는데 8번 그 바뀐 유격수죠. 나타노와 9구 승부를 끈질기게 펼쳤는데 결국 3루타를 맞았고, 이어서 올라온 김윤식 투수가 세 타자를 모두 4사구 내보낸 후에 김원중으로 또 교체가 됐고요. 이어서 정우영까지 올라오고 이러면서 결국 힘겹게 이닝을 끝낼 수는 있었지만 이미 5실점을 해서 경기가 11대4
뭐 완전히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7회에도 구창모, 이의리가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안타 2개, 볼넷 3개 등 뭐 고전을 면치 못했고요. 결국은 뭐 체코전 선발 예정이라고 돼 있었던 박세웅 선수가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으면서 13대4 9점 차 그 점수를 겨우겨우 지켜서 콜드 게임을 면하는 그런 정말 아쉬운 지경에까지 몰리게 됐었습니다. 5회 말 투아웃부터 7회 말까지 아웃 카운트를 7개 잡는 동안에 무려 7명의 투수를 투입을 했는데 6안타 5볼넷을 내주면서 6실점이라는 뭐 최악의 난조를 보였죠. 우리 젊은 투수들이 너무 긴장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는커녕 마운드에서 자기 공을 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쉬웠고, 특히 투지 있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수진의 구위는 물론 제구력에서도 양 팀은 사실 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역대 최강 투수진이라는 건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와, 나오는 투수마다 150km대 초중반을 쉽게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이날 9이닝을 던지면서 볼넷을 단 하나도 내주지 않고 6안타로 우리 타선을 묶었습니다. 반면 우리 투수진은 8이닝 동안에 안타 13개를 맞았고 볼넷을 8개를 내줬죠. 4사구 주자가 5명이 득점을 하면서 이날 일본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과의 대표팀 통산 전적이 21전 9승 12패였다. 특히 WBC에서는 8번 만나서 4승 4패, 도쿄돔에서 6번 만나서 3승 3패, 뭐 이런 등으로 이번 경기 앞두고 희망적인 기록들도 많았는데요. WBC 맞대결 4승 우리가 거둔 것 중에는 사실 그 1점 차의 아슬아슬한 승리가 3차례 있었고요. 득실 차를 따지면 17대 35로 크게 좀 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날까지 하면 WBC 일본전에서 4승 5패, 득실 차는 21대 48이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대표팀끼리의 맞대결에서는 지난 그 도쿄올림픽까지 5연패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날 패하면서 이제 일본전 대표팀 6연패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만 해도 WBC 결승에서 일본과 만나서 연장 접전을 치렀을 정도로 정말 치열하고 팽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오늘 양팀의 실력 차와 수준 차가 눈에 띄게 벌어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야구를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할지는 사실 당장 답이 나오기 힘들 정도로 좀 멘붕인데, 중요한 건 길게 보고 야구의 저변을 넓혀가고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시급하고 아주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스포츠라는 게 뭐 늘 승패가 갈리는 그런 잔인한 면이 있고, 특히 야구는 패배와 실패를 자주 당해서 또 그걸 잘 극복해야 되는 스포츠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의 패배는 좀 창피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2경기 체코 중국전이 남았으니까요. 2경기에서는 투지 있게 성실하게 정말 멋지게라는 표현은 이제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끝까지 비장하게 잘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웅기의 인생 야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